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이제 시작입니다. 나라는 어수선하지만 우리들은 심지 굳게 이 위기를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문재인 정권에게 우리 보수가 살아있음을, 우리 보수가 만만치 않음을, 그리고 우리 보수가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걸 꼭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보수 세력들이 굉장히 난감한 상태입니다. 저 역시 이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아직도 회의적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미 손절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미래통합당이 지금 잘 해줬으면 이런 마음은 어느 한켠에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의 확산, 그 다음에 8.15 집회에 둘러싼 이 미통당의 대처를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보수가, 또 이 미통당이 보수의 횃불, 보수의 희망, 보수의 기대를 과연 미통당이 거두어갈 수 있는 정당인가 크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동안 미통당에서는 여러 가지 발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단 정광훈 목사 쪽하고 이 거리를 두겠다고 하는 미통당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또 미통당으로서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대응도 해야 된다. 또 나름대로의 선긋기도 해야 된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미통당의 하태경이라는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정광훈 세력에게 간청한다. 나에게 총질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 우리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정광훈 세력이 우리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글쎄요, 하태경 의원이 무슨 뜻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 우리 국민에게 그동안에 이 대한민국의 이 자긍심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호국 영령들에게 총뿌리를 겨눈 세력이 누굽니까? 정광훈 목사였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과 좌파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6.25에서 우리 국민들을 구했던 백선엽 장군에게 파묘를 하겠다고 총뿌리를 겨눴고, 이승만과 박정희에게 말하자면 독재 정권이라고 하면서 두 대통령의 묘소도 파묘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승만은 친일, 또 박정희도 친일, 다 부역자였다고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의 기초를 세웠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 나라의 먹거리를, 곳간을 채운 공도 있고 과도 있으나 과보다 공이 훨씬 많은 뛰어난 정치 지도자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총뿌리를 겨눈 저 좌파 세력들, 우리 국민에게, 우리 보수 우파에게 총뿌리를 겨눈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태경 의원은 정광훈 목사가 우리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눴다고 했습니다. 한 정치인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적인 의식과 사태 판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오류가 섞인 발언을 하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보수의 인적 풀도 이젠 교체되어야 된다. 썩은 피는 내보내고 새 피를 수혈해서 보수도 더 건강해지고 우리 사회도 더 건강해져야 된다. 저는 하태경 의원에게 묻습니다. 우리 보수가 썩은 피입니까? 미통당을 그동안 지지하고 또 미통당 의원들에게 표를 주고 미래한국당 의원들에게 어떻게든지 맞득찮아도 그 공천이 못 같아도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코로나의 여파 속에서도 긴 줄을 서가면서 투표를 한 우리 보수들이 썩은 피입니까? 그리고 모든 보수들은 극좌로, 극우로 이렇게 편가르기 하는 와중에서 극우로 말하자면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이념에 극이 붙게 되면은요, 그거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극을 포함할 때 극좌,
폭력을 행사한다고 할 때 극좌를 얘기합니다. 극좌 세력의 폭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까이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여러분? 전철련에서 사람을 떨어뜨려 죽이면서 자기네들의 돈과 운동과 그 다음에 권력을 구성하는, 또 권력을 지키는 것, 이거는요 여러분, 말지라든가 한겨레 21에서도 전철련이라는 극좌 세력에 대해서 비난을 스스로들 했을 정도입니다. 전철련이라든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기네들의 이념을 뿌리내리고자 하고 또 자기네들의 권력을 퍼뜨리고자 했던 그런 우파 세력이, 보수 세력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수들은 폭력하고는 일정한 선을 그었습니다. 고로 대한민국의 극우 세력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하태경이라는 이 의원이, 우리 보수들이 표를 찍어준 이 의원이 우리 보수들을 썩은 피라고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피로 피가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피가리는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피가리를 한 아주 전형적인 인물, 상징적인 인물은 바로 김일성이었습니다. 김일성이 자신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정말 진시황처럼 완전히 헛된 꿈을 꾸면서 스위스의 의사들을 데려다가 이른바 혈액을 가는 피가리를 노후에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체제의 허구이며 실상이며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식입니다. 근데 하태경은 우리 보수도 썩은 피는 물러가고 썩은 피를 갈아내고 새로운 피를 들이자고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고인 겁니다, 여러분. 자, 진짜 썩은 피가 누굽니까? 이 원희룡이라는 이 제주도지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나가거나 말하자면은 집회를 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한번 진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극우 세력과 말하자면 광화문 집회에 나갔던 이 세력들과 선을 그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네티즌은 대한민국 보수는 태극기와 교회와 조중동을 끊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좌파 네티즌의 이 말은 한편으로, 이 대깨문의 말은 대한민국 보수의 세 가지의 매우 중요한 무기가 무엇인가를 얘기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태극기고, 둘째는 교회고, 세 번째는 조중동이라는 보수 언론이라는 것을 이 대깨문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물론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가 이른바 태극기 세력을 다 포용하고 또 태극기를 들고 나가시는 어르신들의 그 충정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어울러서 더 큰 보수의 바다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 노무현 때도요, 이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극우 세력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으려는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원희룡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태극기 부대, 극우 세력으로 매도되었던 그런 우파의 운동가들하고 저는 자주 만났습니다. 왜? 저는 그분들의 충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중동, 또 대한민국의 개신교회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도 이 문재인 정권이 제일 미워하는 건 누구겠습니까? 태극기 부대, 조중동, 그리고 개신교회. 이건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정당을 표방하는 미통당의 이 의원이, 하태경이라는 의원이 썩은 피를 걸러내고 새로운 피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썩은 피는 뭡니까? 우리가 모두 썩은 피이고 이제까지 미통당을 정말 미워도 다시 한번, 그리고 미통당에 대해서 아무런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통당을 지원했던 우리의 이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건 둘째치고 우리를 썩은 피로 매도해야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썩은 피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회에 있으면서 그 많은 썩은 피를 봤습니다. 언제나 말하자면 눈치를 보는 사람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사람들. 노무현 대통령을 풍자한 마당극에서 욕설이 나왔다고. 마당극에서는 원래 욕설로 욕지거리로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참 시원합니다, 멋집니다 했던 원희룡이 오마이뉴스 같은 데서 욕설을 연극으로 노무현을 매도했다고 하니까 다음날 부끄럽게 짝이 없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태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태경하고 같이 몇몇 세미나에 갔습니다. 이른바 태극기 어르신들이 모인 세미나에서 하태경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마구마구 추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후보 시절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썩은 태극기 세력이라고, 썩은 피라고 이런 식으로 매도합니다. 왜 이렇게 보수는 여러분 얍삽합니까? 왜 이렇게 보수 정치인들은 이렇게 비열합니까? 왜 이렇게 보수 정치인들은 치사합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썩은 피라고 모욕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이들을 지지해야 하는가? 하태경에게, 원희룡에게, 그리고 얍삽하고 눈치껏 잽싸게 선을 긋는 위통당에 대해서 정말 절망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자, 일요일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